코인 거래소 두 양대 산맥인 네. 거래소가 건물을 매입을 했잖아요. 지금 테헤란에서는 가장 최고가다. 와, 정말? 네, 안녕하세요. 빌딩와이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연아 팀장입니다. 야외 나오니까 너무 좋은데요? 저희가 오늘은 강남에서도 이제 가장 호재가 많고 가장 매머드급 호재가 즐비한 이 네. 삼성역에 네, 오늘 나와 있습니다. 삼성역입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나오게 된 것도 요즘에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현장 분위기는 어떤지 영상으로 한번 담고 싶어서 한번 나와봤습니다. 이제 삼성동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스케치하자면 지하 쪽이랑 코엑스 건물 안쪽으로 관광하는 사람들, 뭐 물건 사는 사람들, 먹고 사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지상에는 사무실, 은행, 금융 관련된 업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금융하면 또 이제 코인 거래소 두 양대 산맥인 네. 거래소가 건물을 매입을 했잖아요.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죠. 네. 최고가 아닙니까, 이제? 빗썸이 매입한 부지가 테헤란로에서 이제 평당가 최고가를 찍었죠. 네. 네, 원래는 이제 테헤란로에서는 선능역 역 코너 건물이 평당 6억 7천으로 가장 비싼 금액이었는데, 네. 빗썸이 이제 매입한 부지가 평당 이제 8억 5천. 와. 두 필지를 샀는데 두 필지 중에 한 필지가 이제 평당 네. 8억 5천을 찍었어요. 지금 테헤란로에서는 가장 최고가다. 와, 정말? 얼마나 진짜 놀라운 게 두 회사 모두 그렇게 비싼 땅의 대지를 사면서도 대출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보입니다. 빗썸 그리고 업비트, 이 두 회사가 매입한 금액도 비슷해요. 약 3천억대에 4억을 매입을 했는데, 아무래도 부지 자체는 업비트가 2배 정도 더 크고, 빗썸은 이제 업비트에 비해서는 이제 면적은 좀 적지만 그래도 총 매가로만 따졌을 때는 둘이 비슷합니다. 3천억 초반대에 4억 부지를 매입을 한 상태입니다. 업비트는 대신 3종에다가 노선상업지고, 노선상업지. 빗썸은 상업지. 네, 대지 전체가 상업지입니다. 종이 좀 다르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제 누가 더 잘 샀나, 분명히 비교할 나도 이제 거예요. 비교하는 게 네. 많지 않을까. 어떨 네. 것 같으세요? 일단 업비트는 이제 나중에 영동대로 지화되면 앞에 이제 공원이 될 거고, 그쵸. 빗썸은 계속 테헤란로 차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도로변의 건물이 될 텐데, 그래도 땅이 무조건 넓은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이 일단 영동대로잖아요. 맞아요. 지하화가 되면 네. 그럼 대로변에 있는 건물이 업비트인데, 이 대로변을 지하화하면서 지하로 이제 차들이 다니면, 그렇죠. 차는 밑으로. 지하로 들어간 차들이 내 건물로 진입이 가능한가, 이렇게 공사를 과연 할 수 있을까, 좀 못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대로변에서 진입할 수 있는 차들이 다 이면으로 돌아서 가야 돌아서 됩니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면 도로들이 그렇게 썩 넓진 않아요. 네, 넓히기도 쉽지 않고. 그에 반해서 이제 빗썸 건물은 테헤란로가 위에 위치해 있고 차량 이용을 해서 진입도 편리하고, 좀 궁금하기는 하네요. 이제 일단은 코인 거래 규모로만 보면 업비트가 1등이죠. 네. 과연 빗썸이 이제 부동산 투자를 더 잘했다로 넘어설지는, 요건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은 평가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네. 그리고 그 옆이 삼성동에 항상 이슈를 만들었던 GBC. GBC 이거 진짜 공사 오래되지 않았어요? 2014년에 이 부지를 매입해서 10조 5천억 정도 주고 그쵸. 샀어요. 2016년에 원래 착공이 들어가려고 했는데 뭐 이제 협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착공이 2020년에 들어갔고, 그리고 나서도 설계안을 변경하면서 지금 계속 완공이 늦춰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105층으로 지으려던 건물을 55층으로 두 동 짓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또 조정할 거리들이 많이 늘어났죠. 서울시랑 이제 갈등이 좀 많죠. 애초에 낙찰을 받았을 때도 현대에서는 10조라는 금액을 베팅을 했고,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삼성이었어요. 거의 현대가 이제 더블을 이제 베팅을 했는데, 네. 이 낙찰을 받으면서 현대는 105층 규모의 이 삼성동 일대를 랜드마크를 만들겠다. 지금은 이제 초기 조감도랑 사업 계획이랑은 많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랑 갈등이 있는 게, 105층 규모로 짓기로 했는데 이제 현대는 55층 규모로 두 동을 지어서 하겠다라는 변경 제안서를 내니,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제 처음부터 다시 재논의를 하자. 네. 근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렇죠. 아예 그 설계안과 세트로 갔었던 거잖아. 공공기여를 뭐 1조 7천억 정도 하고, 대신에 뭐 인센을 여러 가지 종사량도 해주고 용적률도 높여주고 이렇게 했는데, 설계안을 이제 바꾸다 보니까 그 부분을 다시 논의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했습니다. 55층
105층 규모로 짓는다라고 하면 실망스럽기는 해요. 기대했던 지금 것과는? 기존에 있던 저희 이 뒤에 있는 건물들이 뭐 파라나스 타워, 트레이드 타워 뭐 이 일대 건물들이 45층, 막 50층, 54층 이렇거든요. 네. 면적이. 그럼 지금 뒤에 있는 건물들과 비슷한 수준의 건물이 들어선다 그러면은 뭔가 차별성이 있다라고는 느껴지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이 인센을 받을 때도 105층 규모를 지어서 전망대를 만들어서 일반인들에게도 이제 개방을 해서 그 비용을 적게 받고 그리고 기부 체납도 하고 해서 공공기여를 좀 하겠다. 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됐었던 건데 55층은 이제 사실 스카이라인 뭐 볼 것도 없지. 그렇죠. 근데 그 현대 입장에서는 아마 이미 롯데에서 더 높은 층을 지어버렸잖아요. 최고층 1등 자리도 아니고 또 공사비도 최근 들어서 너무 확 올라가다 보니까 이거 사업성도 안 나올 것 같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좀 변경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결국엔 다 돈이죠. 일정 수준 넘어서는 이런 초고층의 건물을 신축을 할 때 공사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해요. 맞아요. 네, 저희가 흔히 아는 일반 건축 비용이랑은 좀 다르게 아무래도 더 높은 건축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업 추정비가 제가 알기로는 105층으로 짓는다고 했을 때 거의 한 3조, 최대한 5조 정도까지 건축 비용을 이제 추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설계를 변경을 하게 되면 두 동으로 지었을 때는 3조가 채 안 들더라고요.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충분히 이제 그럴 수 있다. 현재 진스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건축도 되고 빨리 올라가고 해야 이 영동대로 일대 지하화 사업도 좀 더 탄력을 받고 진행이 되지 않을까. 네. 사실 이렇게 삼성동에 호재거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 뭐 신사, 역삼, 논현 뭐 이런 동네보다 거래량은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왜 그런 건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 2020년도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잠실 그 일대가 이제 묶였습니다. 네. 묶였기 때문에 거래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거래량이 좀 아무래도 적을 수밖에 없다. 왜냐면 제약이 많습니다. 대로변 라인은 뭐 대지 면적이라든지 매가가 이제 훨씬 높기 때문에 네. 거래가 힘든 물건들이긴 하지만 흔히 저희가 알고 있는 꼬마 빌딩, 뭐 중소형 꼬마 빌딩은 대부분 이면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면에 있는 건물들도 주택이 껴있는 노후된 건물들이 많아요. 근데 이 건물들을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실사용을 하는 사람이 토지거래 허가를 득을 하고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이제 쉽지는 않죠. 사실상 매각을 하는 소유주들 입장에서도 뭐 용도 변경이라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세제 혜택을 받지를 못하니까 거래하는데 아무래도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좀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GBC가 좀 골조도 좀 보이고 네. 뭔가 개발이 되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아직은 눈에 띄게 보여지는 게 없고 서울시랑도 갈등이 있지만 한 명 더 꼈어요. 봉은사? 봉은사. 네. 원래 저 한전 부지가 기존에는 한전이 소유하기 전에 원래는 이제 봉은사 소유의 땅이었어요. 봉은사 한 소유의 50년 전쯤인가요? 바야흐로. 바야흐로. 이제 봉은사 쪽에서 이제 이번에 문제를 제기하고 행정소송을 이제 제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1심, 2심 다 패소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70년도에 군사정권 시절에 불합리하게 이제 이 계약을 체결을 했다. 한전에. 그렇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무효다라고 해서 이제 소유권 반환 소송을 이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 입장에서는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머리가 아플 수밖에 네. 없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말도 많고 참 탈도 많은. 많은 삼성역에 나와서 지금 현재 분위기는 어떤지 한번 쭉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마이스 사업이 정말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이렇게 삼성역과 또 삼성동 일대에 관련된 이야기, 호재와 또 그 주변 빌딩 이야기를 살짝 나눠봤습니다. 또 여기 가줬으면 좋겠다 하는 상권이나 지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